재회는 일단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이 사람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의 행동이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계속 상대방의 삶에서 나라는 사람이 머물러 있게 돼요. 근데 재회는 상대방의 삶에서 나라는 사람이 일단 빠져야 돼요. 왜 빠져야 되냐면 재회의 가능성, 재회의 타이밍, 재회의 골든타임 이런 거 언제 오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언제 오냐면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고 나라는 사람을 궁금해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재회의 가능성이나 타이밍이 발생을 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삶에 남아있어요. 그게 뭐 친구든 누나든 동생이든 형이든 뭐가 됐든 간에 상대방이 나를 궁금해할 만한 상황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전혀 내가 궁금하지 않고 나랑 재회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사람의 삶에서 나라는 사람이 빠져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의 삶에서 확실하게 빠지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정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의 삶에서 빠졌다고 나를 놓을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내가 매달려서 관계를 이어가봤자 이 관계는 나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구나 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연애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고 같은 방향이고 같은 노력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매달려서 재회를 한다? 매달려서 관계를 유지한다? 이때부터는 그냥 갑과 을이 나뉘어진 연애이기 때문에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생각해봐요. 두 사람이 연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 뭐 때문에 연애 시작했는데,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람이 되기 전에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연애를 시작하고 이때까지 관계를 이끌고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본인 모습 한번 보라고. 거울 한번 봐봐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됐잖아. 그 사람이 본인을 봤을 때 이성으로서의 매력이 있겠냐고. 정작 두 사람이 매력을 느낀 건 서로가 없어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낀 건데,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본인은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진짜 한 번만 만나줘, 제발 부탁이야, 계속 이렇게 매달리기만 하는데 본인이랑 재회가 하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라는 이 마인드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고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고 포기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내가 이 사람을 놓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삶에서 빠져나가게 돼요. 근데 이걸 상대방이 느껴요. 왜 느끼냐면 이때까지 본인이 한 행동을 봐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알아듣게끔 얘기했는데도 계속 매달리고 찾아가고 울고불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행동은 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던 사람이 어느 순간 연락이 뚝 끊기면서 잘 살아.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없으면 죽겠다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울고불고 매달리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잘 살아가.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재회의 가능성이나 타이밍이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별을 통해서 힘들고 아파하고 망가지는 거는 100번 1000번 이해를 해요. 근데 이 기간이 길면 안 된다고.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회의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내가 진짜 해바라기처럼 이 사람만 바라보고 계속 매달리고 울고불고 한다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빨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재회를 여러 번 반복해봤고 지금 나이가 32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성숙해진 지금의 제 모습, 제 가치관으로서 여러분들이 재회를 원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딱 결과는 하나예요. 딱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재회가 간절하지 않은 쪽이 간절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외가 간절한 사람들은 일단 매달리고 보잖아요. 근데 반대여야 된다고. 내가 제외가 간절하지만 내가 이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숨길 줄 알고 상대방이 나를 궁금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돼야만 하냐면 내가 간절해서 내가 매달려서 제외를 하면 일단 동등한 관계를 깨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연애는 갑과 을이 나뉘면 불행하잖아요. 근데 제외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을의 입장을 자처해서 상대방을 갑으로 만들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일단 처음에는 을의 입장인 사람은 제외를 원했기 때문에 제외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든 걸 상대방한테 맞춰주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을도 사람이기 때문에 백날 첫날 상대방한테 맞춰줄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게 힘에 부치면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면 왜 나만 맞추는데, 왜 너는 안 맞추는데, 왜 나만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제외하자고 했냐? 네가 제외하자며, 네가 맞춘다며, 이런 식으로 얘기가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을은 어떻게 느끼냐면 이때까지 자기가 했던 노력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서로가 작은 트러블이 발생하면서 전과 같은 비슷한 문제로 헤어져요. 그러니까 제외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깨져버린 두 사람의 동등한 위치부터 맞춰야 돼요. 이 위치를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위치를 맞추는 방법이 제외가 간절한 사람이 매달려서 제외를 하는 게 아니라 제외가 간절하지 않은 쪽이 먼저 연락이 오게끔, 내 생각이 나게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만 해요. 힘들겠지만, 안 되겠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겠지만 제외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그 사람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매달려 봤다며, 가서 바짓가랑이 붙들고 울어봤다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노력해봤다며, 근데도 그 사람이 싫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사람의 삶에서 빠져줘야 된다고. 그래야 나라는 사람의 빈자리를 느낀다고. 근데 왜 그 사람한테 나라는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게끔 마음의 여유를 전혀 하나도 주지 못하냐고. 처음 만날 때처럼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기간이 있고 서로가 익숙해졌고 과거의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두 사람이 있는 건데 어떻게 처음처럼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냐고. 안 된다고.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제가 아이폰 12를 쓰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2년 약정을 해서 2년 동안 썼어. 그러면 폰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이거랑 똑같은 기종의 새 폰을 바꾼다고 해서 이 폰에 설레겠어요? 안 설렌다니까? 나는 이 휴대폰을 2년 동안 써봤잖아. 그리고 이 휴대폰의 장단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예 다른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설레지 않는다고. 과거를 배제를 시키면 안 돼요. 과거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두 사람이 있는 건데 자꾸 헌것에서 새 것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니까 제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애초에 다른 사람을 만나야지. 가장 잘못된 제외 방향이 제외의 포커스 자체가 서로가 좋았던 추억이나 기억들, 이 시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위험한 거냐면 이 속에는 두 사람이 겪어왔던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이별도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좋았던 추억과 기억들만 생각을 하면 이 부정적인 경우의 수를 다 빼버린다고. 이 속에는 서로가 겪어왔던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이별도 있을 건데 이걸 뺀다고. 빼버린다고. 근데 제외는요, 가장 중요한 건 과거의 어떤 무언가에서 어떤 걸 끌고 와서 찾아서 의미부여를 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에 변해버린 두 사람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 모습에서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의 재회,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내가 해봤잖아요. 재회를 반복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곧 죽어도 재회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똑같은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최소한 겪어봤던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준다고요. 얘기를 해주는데 자꾸 좋은 것만 찾아보면 좋은 것만 보인다고. 근데 제 영상만 봐도 있잖아요, 제외하는 법 이렇게 썸네일 갖다 붙이잖아요. 그냥 조회수가 미친듯이 올라요. 이것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뭔지. 근데 이렇게 하기 싫다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기 싫다고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금액이 크던 작던 나한테 상담비라는 걸 내고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내어야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고 부정적인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근데 계속 좋은 얘기만 해주면 진짜 되는 줄 안다고. 이렇게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안다고. 근데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툭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연애를 했고 나는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상대방의 얘기는 입장이 다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 가능성을 배제를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나 스스로가 내 연애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최선을 다했다. 물론 지금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이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고 이 사람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일단은 빼고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니까 단점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난 본인도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 사람의 장점만 보려고 하고 좋았던 추억들이나 기억들만 보려고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그 사람을 단점 하나 없는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사람이고 사람 보는 눈이 있을 거고 사람을 볼 때 뭔가를 많이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따져서 만난 게 본인이잖아. 그러면 지금 비록 결과가 이별일지언정 최소한 그 사람과 연애를 했을 때 본인 또한 그 사람한테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근데 여기서 상대방은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고 나는 상대방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본인의 자존감만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간다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 재고 따지기 시작하면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내가 조금 여유가 되고 능력이 있고 조금 더 해줄 수 있다면 사랑은 조금 더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더 많이 주고 상대방은 덜 줬고 이렇게 재고 따지기 시작하면 내가 비참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 낮추지 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